하면 되지. 시청해주셔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예,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근데, 좀 이따 연락할게요. 예. 조출생 위기극복 KBS가 함께합니다. 만나지 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부산국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조금씩 더뎌지고 있는데 출근길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서울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새벽부터 네. 서울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열차를 규정대로 운행하되 출입문을 천천히 닫거나 부속 운행을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공사 측은 일단 오전 8시 반 기준 나도 잘 몰랐어. 운행에 특사항은 없다고 이게 알아봤는 거 다만 없더라고. 서울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가 5분에서 10분가량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가고 사측과 끝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준법 투쟁이 진행되는 기간에 나오는 영상 통화도 하고 하는데 하네. 밝혔습니다. 배차 간격도 출퇴근 시간 기준 4분에서 6분. 어. 평시 기준 어, 5분에서 6분대를 오이랑. 노조와 공사 양측은 다음 달 초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최대한 승리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도공사 노조 준법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노조도 오는 28일 영감 물불 모르겠어. 살이 빠질게.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 살이 빠져가 있을게.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유입니다. 살이 빠져가 있을게. 이거 모르겠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FIFA 그거는 랭킹 하이. 100위 팔레스타인과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A매치 51호 골을 터뜨렸지만 웃지는 못했는데요. 요르단에서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엄마 아들 경기 시작부터 영양 먹는 팔레스타인의 거지. 고센 압박을 도전한 전반 13분 만에 홍보한 통비실 사원에 뭐 제 사람이 있는 거지. 내줬습니다. 오이랑이냐고 장남이냐고 아들이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오이라는 거 있네. 오이랑 거 있네 옆에. 축구대표팀의 이거 오이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이명재, 이재성을 거친 환상적인 상적 패스를 정확히 마무리하며 곧바로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동네 손흥민은 내 친구는 A매치 요양병원인데 사람 아무도 모른대. 올라섰습니다. 알아들이게 딸이고. 엄마도 그렇게 될 거라요. 대표팀은 지금도 상대의 그렇게 편집팀을 되면 뚫는데 누가 골을 그래. 먹었습니다. 후반전 그래도 말이잖아, 잘못 할게. 한 패스를 받아 그거는 영화는 말도 안 한대. 사이드가 선언되며 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말하는 거 다 잊어먹었다. 자식 이름까지도 다 잊어버릴 정도. 엄마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알지. 아닌데 엄마도 그렇게 됐더라. 동네 거기 그는 말도 말하는 것도 잊어버려가 하나도 안 돼. 동네 사람이 가도 좀 요걸 또 홍보해줘. 엄마 요거 평생지로 내년에 좋은 경기들 또 결과들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조직력은 한층 강화됐지만 수비보다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여곡절 가득했던 나하고 2024년의 영상 통화를 일정을 하는데도 모두만 위한 축구대표팀은 뭐냐고 내년 3월 다시 소집돼 내 북중미의 이름까지 조기 확정에 도전합니다. 다 요르단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여러 사람이 뭐 그만 빨리 우크라이나전 속보입니다. 두 사람이 미국이 사는 지대지 미사일인 일대일로 에이테크스의 대화가 러시아 본토 사용을 나오지. 허가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그냥 6발을 그냥 있는 거 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야. 러시아는 서방이 긴장 확대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비판하며 응.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응. 발이 안 그래서 닿고 엄마가 지금 화가 났어요. 엄마, 못 먹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사용 제한을 풀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아니, 안 우크라이나군은 생기요. 이번 공격이 이게 러시아 재밌다. 서부 맛있어? 국경지대인 브리안스크주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맛있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알려진 크루스크를 겨냥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 공격 대상은 브리안스크였습니다. 러시아도 공격받은 맛있는 거 사실을 그런 거 잘 확인했습니다. 모아내 이게.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 시스템이 하고 에이테크스 싶어도 6발 중 지금 5발을 하얀색 유격한다. 꽃피가 나머지 한 발의 파편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인정 물적 피해는 없다고 가는데 했습니다. 저 사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스 공격에 대해 미국과 서방에서 엄마가 사람이 긴장 여러 명이 확대를 원한다는 나오니까 신호라며 정신이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없어. То, что атакам Континент, да. использовался 이 사람들이 неоднократно, 누군가 это, конечно, 맞지 엄마? сигнал о том, 엄마? что они хотят эскалации. 죽이라. 이렇게 러시아 이거 대통령은 말고 미국의 죽- 에이테크스 죽을래? 본토 공격 허가에 대한 먹을 수 납부와 있겠어?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죽 먹고 싶어. 핵이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그래 공격하면 알았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엄마가 내용의 하도 핵결의 사과 개정을 해서 승인합니다. 사과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이어 영국까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250km 군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의 사용 허가를 시사하자 그거 먹으면 이를 머리 사전에 쫓겠어. 막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적사하고 지원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우크라이나전은 흑전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게.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대해 놀랍지 않다면서 셋째 딸 이에 경이. 대한 엄마 대응으로 한 번씩 미국 웃긴다. 자체의 핵 태세를 경이.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이거 밝혔습니다. 경이잖아.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억에 생각을 검찰의 해보려고 왜 이런 쓰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생각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그거 공직선거법 생기는데 위반 혐의로 진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다음 주 초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나 생각할 이른바 것도 사이 사법 한번 리스크 만나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름 선고받았습니다. 가르치더라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오는 25일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모두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받게 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 중이라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보통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어제 검찰의 소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예비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천 장사를 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동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태운 후송 차량이 검찰청사에 그렇게 안 도착합니다. 반가워요. 지난 15일 구속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조사입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김영선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았다는 강혜경 씨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너 누구야? 돈을 전달했던 시기에 너 누군데 도대체? 명태균 씨가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명씨 측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기획과 선정 과정에 명씨가 저절로 하는 거 개입했다는 보이고.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이보험이 달라고.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환경연구소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언니 아들. 공천 개입과 공천 장사에 나섰다는 의혹들을 아이고 생기는 게 확인하기 힘들어요.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사안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사안을 끌고 가고 건디기를 건디기를 경남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치겠다 이런 것 특히 때문에. 김전 의원 사무실에서 명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 주라고 하겠다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염두에 둔 준비로 해석됩니다. 자 넘어가요. 검찰은 오늘도 명씨를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갑니다. 말이 하고 민간인 싶어. 신분인 명씨가 목이 창원시 씻어. 공무원들과 시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정치인 KBS 목이 뉴스 씻어. 김원혜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 건물이 학생들이 쓴 붉은 레커글로 도배됐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학생들의 시위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이 달아. 빨간 레커로 쓴 글씨가 지금 뭐안 건물 넘어가고 계단과 있어. 기둥에 가득합니다. 모두 도거동문과의 A 교수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서울여대 정문입니다. 이렇게 해당 교수를 규탄하는 저것도 문구가 저것도 잘 안 넘어가면서 건디기를 해요. 그거 또 넘어가서 건디기를 하려고 그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대학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징계가 가볍다며 학교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비판 대자보를 붙였는데 덩어리가 있어야 안 돼. 지금 뭘 덩어리가. 덩어리가 있어야지. 신문은 덩어리. 엄마. 야, 성질내는 거 봐. 성질내지. 집단행동에 이어 서울여대 학생 500명이 참여한 일에 한 번씩 욱 가는 게 있다네. 학생들은 A 교수가 고소장을 낸 경찰서 앞에 모여 악의적 고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명예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미 그래서 죽어 화가 났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내 후배들에게서 손대십시오. 내 후배들에게서 짜증이 예전으로 짜증이 안 A 해. 교수가 속한 뭐가 단과대학의 안 일부 편하다, 동료 이게. 교수들도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며 학생들과 뜻을 같이 뭐가 마음에 했습니다. 안 들어.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교수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겹게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합니다. A 교수는 지금도 엄마가 학생들을 신분 좀 상대로 갖고 강의를 오고 하고 있는 있어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고 오고 있어요. 서울여대 측은 학교 아, 집에 가려고? 예약하려고. 예약하려고. 김준 번호를 내가 알아야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를 두고 세계적인 스타자리에 오른 배우 김호연이 헐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헐리우드 대작 위키드가 오늘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한국어, 미국의 뮤지컬 스타들이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복잡하다. 오징어 게임의 여주인공 모델 정배우 정호연이 할리우드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애플 TV의 신비 시리즈 아니요, 전화로 예약부터 잡아요. 정호연이 맡은 역할은 주인공 캐서린의 지수입니다.
거장 알폰소 엄마가 5월 29일 날 이거를 했나? 했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월 달이 딱 6개월이라. 11일이 6개월이. 11월 29일이 딱 6개월. 맞아, 그러네. 그래서 걔는 뭐가 6개월이.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하면 그리고 1월 달에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더니 12월 해도 1월 달에 잡히는지 전화가. 그러니까 언제 잡혀가는지 모르지.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의 미국 출판했습니다. 탑스타들의 연기 대결로 화제를 모은 헐리우드 대작 위키드. 위키드 한국어 더빙에도 국내 뮤지컬 스타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엘코바 역의 뮤지컬 위키드 한국 저번에 이거 하고 저 병원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12월을 잡히면 블린다 역을 소화했던 배우 12월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니까 저 또한 너무나 경이로웠고 영감 기억 안 나요? 영감인데 영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영감 기억 안 나요?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야 돼서 자네 영감 이름 뭐라? 저는 더 어려웠어요. 친구가 아파트로 세계적인 시도를 불러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가 살이 빠지는 KBS 얼굴부터 크게 안 로제는 돼? 뉴욕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어제 여의도 KBS에서 이건 마다들 로제가 출연한 엄마 이거는 마다들 이영기의 레인보우는 이거 마다들 이거는 경이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셋째 딸 KBS 경이 뉴스 김상입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오이란 여기 오이란 여기가 오이란 내가 오이란이 아니고 코스피는 고하권에서 등락 중이고 뭐 이름은 있는데 얼굴은 뭐 이런 게 자꾸 그러지 3.62포인트 상승한 2475.57에 코스닥은 0.75포인트 밀린 680.37에 너무 자주 하지 마.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급등에 SK 하이닉스 등 관련주들 강세를, 반면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원전선을 비롯한 전선주, KB금융을 필두로 금융주는 흐름 좋은 가운데 현대로템은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한편 중소형 건설주, 저거 누구야 해? 에코프로먼티, LG화학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죽살나게 시장에서 뭐랄까? 상승한 위츠, 공모가 대비 강세입니다. 이 시각 그때 가장 짜증이 카이디아 났어, 원화 환율은 1,391원에 짜증이 거래되고 났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로션 발라야 되지? 발랐어. 아이고 그랬구나. 난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그 보다가 뭐 바르는 거 못 보고 뭔가 지금 눈이 꼬라매져 갔잖아 지금. 베이징시 하이딩북의 은행나무 대양적으로 황금색 옷을 입은 큰 은행나무가 안 된다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들고 앉았대. 노란 물결에 내일 모레 들고. 황금빛 양탄자를 연상케 할 뿐으로 소복이 쌓여 내일 모레 갈게 내일 모레. 다음에 할 때 칠세라 갈게 다음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 행여 나무가 추울까봐 털옷을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网上找一些很好看的图，然后 그래도 进行 저 模仿创意， 칼 때가 用 나왔다. 闲暇的时间制出来。在这个景观里及时清理掉这个白色污染，保证这个景观是充满美感的。现在地面上只留下这个崭新的这个落叶。 베이징시는 도심의 낭만을 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가을철 낙엽 실기 제한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민들로부터 이거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웃어요 봐. 이제 모자리를 부술게 알아봤다고 웃어요.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을 갖는데요. 최근에는 이 축원 의식이 모자 써가 반려견으로 입고 할게. 할아버지가 자꾸 그 엄마 쳐다보고. 오카야마현 미인시의 한 신사에서 3살 된 강아지 레오가 축원 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옷까지 입었습니다. 健康で健やかに育ってほしいなって思って思い込めて 900년 역사를 가진 이 신사에서는 3년 전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건강을 기원하고 성견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이 신사의 어린이 의식은 2년 새 30% 이상 감소했고 올해 한 건도 없었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견을 위한 내식은 SNS와 그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지난해 40건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사진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많이 전통 가고 외식 기념 싶어. 촬영을 의라이 하고 집에 있는 가고 토이키드. 싶어. 이건가? 촬영 예약 내역을 보면 5건 중 1건이 이건가면 어때? 반려견입니다. 이 같은 호응에 해당 사진관은 20개 지점 가운데 반려견 촬영관을 12곳으로 늘렸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나라 남미의 콜롬비아는 이건가 맞는 것 같아. 수도 보고타에서 무려 17만 캐럿 이상의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국제시장에 출품되는 경매가 열렸습니다. Historically, if you look at the top 3 gemstones, emerald, ruby, sapphire, 오이라이 집에 데리고 가래. 너들 집에 데리고 가래. 신비로운 녹색을 띠는 보석 광물인 에메랄드. 구매자들의 엄마 관심이 집에 한동안 사는데. 다이아몬드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에메랄드를 비롯한 보색 보석 시장이 활기를 띠며 그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알아? 있습니다. 몇개 아파트 살아? 그래 살고 있었구나. 따지고 37kg짜리 정사각형의 에메랄드 브로치가 왜 그 누리 걸어매가 있어? 예상 낙찰 가격은 우리 돈 100억 원 안팎이었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885만 달러, 약 12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9월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한 노스캐롤라이나. 부러진 나무와 밀려온 쓰레기로 엉망이 된 산책로를 지우던 텍사스는 진흙덩이에서 그래. 가죽 다음에 와가지고 내일 모레 와서 들고. 이거는 경이. 그 경이 봐. 셋째 딸. 경이. 셋째 딸 경이. 지갑을 닦아보니 카드와 스포팅이 나왔고 이들은 지갑 너, 다시 너 셋째 딸 경이 영감 닮았다고 막 미워했지? 안 그랬어? 경이 영감 닮았다고 안 미워했어? 엄마가 오늘은 성질을 좀 많이 내네. 비키 씨는 40년 전에 집에 갈수 있지. 집으로 가라. 안 데리고 갈 바에는 가라 이거지. 허리케인 헐린 피해는 불가능한 지갑을 찾은 건 신기하다. 대구 집 주소. KBS 월주입니다. 대구 집 주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무장관으로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습니다. 인사를 놓고 핵심 측근들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등 논란이 되는 인사들의 인선도 보수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기자입니다. 한지 10시 안 됐는데 우리가 일찍 들었답니다. 우리가 9시 조금 넘어가죠. 그랬어?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관세와 무역 어젠다를 주도하고 무역 대표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지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은 특히 트럼프의 관세 강화 공약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입니다. This is 1925 years ago. We had no income tax. 와, 쳤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더 달아요. 사과가 다음에 올 때는 한번 장관으로 결정을 좀 말하자. 최근에는 떠오른 머스크와 오랜 참모인 앱스타인의 충돌을 불러온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지명을 강행할 아직까지 이름 물고 있습니까? 매수 의혹을 건디기 돌래. 최근 목격자가 논쟁했다는 씹히는 게 없다. 공화당에서도 내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얘기. 그것도 별로 얘기하는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그뭐 얼마나 좋겠어. 그거만 해주겠어. 게이츠 역시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뭔데 다 먹는데. 공화당에서 세 표만 이탈해도 게이츠 인준이 부결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논란이 많은 게이츠를 방패 삼아 다른 충성파 인사들의 인준을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실험을 하던 연구원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숨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성능 실험 중 가스가 유출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옥순 기자입니다.
사회한테는 그래도 뭐 얘기 많이 하는 거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복합환경 체인버 실험실에서 직원 3명이 저기 순진 불편한 거 다 자발을 얘기하는 했습니다. 쪽이다. 순진 3명은 모두 연구원이며 집에 가라 2명은 현대차 소속, 하고 뭐 1명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이들은 아, 많이 2시간여 하네. 전인 12시 50분쯤부터 실험실에 들어가 차량 성능을 실험하는 중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차량을 두고 특정한 환경을 가정해 가속 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았을 때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이들 3명이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차 안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곳 현대차 울산 공장 4공장 옆에 있는 전동화 품질 사업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울산대병원 등 병원 2곳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외부에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경 체인버에 달린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는 박진감 넘치고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몸싸움을 관대하게 판정하는 이른바 하드코어를 전격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모호한 기준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L이 중간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4쿼터 막판 9점차 초접전이 펼쳐진 DB와 SK의 11경기. DB 김치래가 수비 리바운드 과정에서 원희와 충돌하며 넘어졌고 SK가 석점포로 승부의 쐐기를 놓습니다. DB 김주성 감독은 반칙을 주장하며 격렬히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화가 난 홈팬들이 응원동을 추적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KBL은 이후 정밀 분석에 나섰지만 반칙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고